네, 오늘이 교육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인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여기 오늘이에요. 오늘 조금 있다가 1시간 20분 정도 뒤입니다. 저녁 6시. 지금 4시 40분이니까 6시에 방송해요. 저기 그 존리 대표님이랑 염승환 이사님이랑 저랑 3시 해가지고 하반기 한국 증시 전망 녹화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본방 방송이 좀 이따 6시에 방송됩니다. 매일경제TV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핸드폰으로 보시려면 유튜브 라이브에 매일경제TV 그냥 검색창에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6시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TV 텔레비전 매일경제TV 네, 채널 찾으셔서 보셔도 되고,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금요일 오늘 1시간 뒤입니다. 8시에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그리고 저 지난 방송 보기 방송을 여기 우측 상단에 강의하다 보면 계속 떠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mkstockedu.com 매경증권 아카데미. 아직 네이버에서는 안 되고 그 조만간 될 건데, 다음에서 매경증권 아카데미 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MBN골드 여기 들어오신 MBN골드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이거 누르면 돼요. 팝업 창 뜨는 거 누르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강사 소개 우측에 무료 교육 누르면 방송 올라가 있죠. 이렇게 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무료 교육 방송, 공개 방송은.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저기 강의 커리큘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뭘 배우는지 여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노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까지 어디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PPT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저기다가 그거 뭐 프린트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뭐 강의 들으시면서 뭐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거나 뭐 필기를 하시거나 하면서 하실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월요일날 노는 날이니까 월요일날까지 게시판에서 뭐 뽑으시거나 하셔서 보시면 되고, 시간은 8시 반. 당연히 이때 못 들으시면 지난 방송 보기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난 방송 보기 할 수 있냐? 12월 10일까지 무한으로 계속 이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하셔도 12월 11일, 12월 10일, 다음 주에 하셔도 12월 10일입니다. 이번 주가 저 오픈 이벤트라 또 반이니까, 반값이니까 또 이제 44만원 해가지고 오셔서 4천만원 이상의 강의를, 네, 이것만 진짜 이해를 다 하셔도 2, 3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한 번만 듣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정도. 사실 뭐 내 돈 저기 안 날리고 수익 더 내려고 하는 건데 뭐 시간이 뭐 문제겠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몰아서 보셔도 되고, 제가 강의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MBN 골드랑 다른 이제 저기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홈페이지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15880648 여기다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 누르시면 뭐 카드 결제 같은 거 다 되니까요. 이번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는 날 월요일날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자료를 그거 보시고 다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안 맞으셔도 핸드폰으로도 다시 보기 다 가능하고, 라이브로도 오셔서 제가 궁금하신 거를 강의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Q&A 시간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건 왜 그런 거냐, 그거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시간 따로 뒤에 있습니다. 끝나고 한 2, 30분 정도는 뭐 답변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강의 내용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뭐냐면 성향별, 투자자금별 포트폴리오의 구성.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종목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좋다고 해서 샀더니 내려가니까 미치겠어요.
좋다고 해서 사긴 샀더니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뭐 언제까지 들고 가는데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엄청 많이 받는데 그거는 좋은 종목을 사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답답하지도 않고 수익도 뭐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편안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 이게 올해 연초 4월에 나왔던 뉴스인데 한번 보세요. 평균 나는 얼마를 가지고 주식해야 하는가. 이건 제가 정답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통계를 한번 보면 어떻다고 하냐면 그렇죠. 바로 제방 다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40대 1인당 평균 6,300만원 정도.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작년부터 터진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와서 주식하는 그 평균을 내보니까 40대 분들이 평균 한 6,300만원, 50대 평균 1억 700만원, 60대 평균이 한 1억 1,600만원, 70대 이상이 뭐 1억 7천 뭐 이렇대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금액이 많아도 안정적으로 멘탈 안 흔들리면 살 수 있고 큰 돈 아닌 걸로 하는데도 맨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조금 내려가면은 막 답답해가지고 막 안 움직이면은 미치겠고 막 그런 거는 금액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팅의 문제입니다. 내 포트폴리오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항상 뭘 살 때 내가 구도를 짜놔야 돼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성향, 내 매매 성향 어디에 가깝냐? 난 테마주 올인이다. 난 펀더멘탈 비중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 지나가는 말로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무조건 있죠, 리스크가. 근데 내 스스로 받지 않아도 되는, 안 받아도 되는, 없어도 되는 리스크를 만들어요. 왜? 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심리적인 문제는 보통 내 성격에서도 기인하긴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테마주 베이스인 경우에 저는 테마주를 잘 안 하지만 테마주를 매매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테마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보면 이래요. 저 경구용 테마주 비중 70% 거의 몰빵인데 이거 미국에서 경구용 치료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한 거예요? 내 소중한 자산으로 그냥 도박한 거예요. 그거 들고 카지노 간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카지노 하는 거예요. 카지노. 카드 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식은 카드가 아니잖아요. 카드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테마주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뭘 놓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테마주 같은 경우엔 특히 손절 라인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중이 작아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얘기하는 일정 매매 같은 경우에 나는 누리호발사가 21일이니까 21일까지는 내려오든 올라가든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려고 샀습니다. 그 틀린 걸까요? 잘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는 보통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무슨 이상한 데서만 안 사면 그 전에 큰 수익이든 작은 수익이든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일정 매매를 하면 내가 알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급등할 때 산 게 아니라 별로 안 움직이는데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산 거는 손해를 잘 안 봐요. 보통 손해볼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차트 매매를 하고 기본적으로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무슨 회사 내용이라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다 그냥 대부분 테마주니까. 그럼 테마주는 기업 가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나오거나 실적이 조금 하향돼서 꺾이더라도 실적 자체가 회사 펀더멘탈 자체가 나쁘지 않은 애는 횡여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 주가가 상패는 안 됐지만 사실상 상장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안 나오겠죠. 기본 펀더멘탈이 있는 애들은. 근데 테마주는 그런 경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막 20, 30 많이 나오면 30, 40 이게 아니라 60, 70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정 매매면 일정을 보고 가는 거고 내가 테마주인데 라인을 긋고 한다. 그러면 그 라인을 무조건 손절 라인을 무조건 특히 비중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통 거꾸로 해요. 비중이 많으면 더 못 팔아요. 아까워가지고 손실 금액이 크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비중이 많을수록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비중이 많으면 더 못 지켜요. 비중이 작으면 또 잘 지킵니다. 비중 작으면 잘 안 지켜도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저게 그래서 내 심리 상태를 꼭 배제하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대로 해야 되고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사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딱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미국에 있는 머크라는 회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괜찮나 보네? 저거 임상 데이터 발표하면 내 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내가 들고 있는 테마주가 국내에서 뭐 한국 BNC 뭐 이런 종목들이 난리 났잖아. 지금 뭐 며칠 만에 지금 마이너스 한 40, 50% 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어때요? 제가 엊그제도 그 내주부에서 종목 상담을 하는데 한국 BNC가 비중이 70%래요. 7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가 평단가가 4만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종목 비중 70% 4만 천 원에 들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전문가라면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건질 방법이 그림이 나오나요,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오죠? 그냥 내 전재산 운에 맡기고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운에 맡기고. 그냥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각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네가 그래도 임상 중인 게 나쁘지 않으니까 얘네 임상 결과 발표까지 기다려 보시죠. 기다린다고 뭐 나올까요? 임상 일정 지금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비중이라도 작으면 네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시면서 어차피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많이 손실 중이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아무리 죽은 종목도 이렇게 많이 빠지면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은 줍니다. 그 반등 때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과대 낙폭으로 조금 더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 놓으셨다가 중간 반등하면 털고 나오세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중이 70%라니까요. 뭐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이거는 누구 갖다 놔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돈 들고 카지노 갔는데 카지노에서 돈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작은 비중으로 재미로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비중으로. 근데 비중 70%인데 마이너스 50%예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한 게 아니에요. 내 돈 들고 카지노 가신 겁니다. 카지노에서 돈 잃었는데 어떻게 건질지 알려주세요. 제가 무슨 카지노 가서 카지노 털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런 종목이 뜬금없는 거 붙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재산의 아주 큰 비중의 내 목줄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던져준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내 운명이 나한테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런 종목을 큰 비중을 해서 수익을 냈다? 그래도 문제인 겁니다. 도박해서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산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렇게 비슷하게도 하셔도 안 되고 저건 애초에 매수가 잘못 들어가서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들고 계신 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내가 봐도 그림이 아예 안 나오는데 나올 만한 그림이 그냥 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제발 반등 한 번만 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꼭 조심하셔야 돼야 되고 방금 전에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사례 같은 경우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니까 미국에서 머크 내 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슷한 재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치료제랑 묶여 있고 경구용이란 단어랑 묶여 있다. 그럼 미국에서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 임상 데이터 발표했는데 좋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머크가 근데 일정을 실제 저기 임상 데이터를 언제쯤 발표한다더라. 그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네이버에만 쳐도 언제쯤 한다더라. 그럼 야 이거 발표하는 시기 보니까 10월 초네 이거. 그 전에는 오르든 내리든 비중을 좀 줄여놔야겠다. 혹시나 저거 데이터 좋으면 내 거 그냥 급락해서 한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발표 일정 직전에는 수익 중이든 아니든 비중을 줄인다든지 계획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 있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주식의 좋은 가격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어떤 종목이든 최저점을 못 맞추는데 내가 계획상에 있었던 매수가만 맞춰도 물려도 괜찮은 거라고 그거는. 내 계획대로 했으니까. 계획대로 해서 물린 거는 괜찮다고. 왜냐? 사람이 안 물릴 수는 없고 하다가 그냥 사자마자 종합지수 막 이번처럼 2주 내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다 물리는 거죠 뭐.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사지 않습니다. 그냥 호가 보고 산 거예요. 그냥 TV 보다 산 겁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를 다 없앤 겁니다. 그것만 지키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야 저거를 누가 저렇게 생각보다 내가 저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돌아보면. 그래서 꼭 저런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계획에 있는 걸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계획이라는 건 꼭 손절 라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테마주인 경우에 손절 라인을 그 칼같이 특히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꼭 손절 라인일 필요는 없어요. 조건이어도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머크사에서 이런 조건에 뭐가 나오면 그 전에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테마주인데 승률을 높이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테마라는 거는 결국 뉴스에 이제 같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이거 딱 봐도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이거 뉴스가 좀 앞으로도 자주 나오겠는데? 이거 앞으로 이 뉴스는 뭐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일회성 뉴스가 아니네 이거. 그럴 만한 게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은 뭐가 많이 필요?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 충전소 무슨 투자한다더라, 뭐 충전기 만드는 회사 지분 산다더라, 뉴스가 맨날 나오잖아요. 앞으로 안 나올까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또는 폐배터리 관련주. 전기차에 들어가는 폐배터리가 앞으로 쏟아질 텐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거.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향후 수년 안에 100배 이상 커지는데 시장이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폐배터리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나오겠죠. 관련 실적이 나오는 애가 있으면 그거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럼 다 테마주인 거죠. 근데 테마주인데 장점은 뭐예요?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 나오게 생겼죠. 그러면 당연히 승률이 떨어집니다. 테마의 노출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도 얘기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을수록 잘 안 죽어요 종목이. 그리고 내가 물렸더라도 나올 만한 그 건덕지가 나올 만한 구도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보다 한 번은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짜놓아야 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특징,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뭐에 영향을 받는지 그런 거를 그냥 다 꿰고 있어야 된다. 내 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번 분은 많은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살 때는 큰 돈 들어가니까 이제 뭐 근처에 역세권인지 뭐 근처에 뭐 GTX 들어오는지 지하철역 저기 역 출구에서 우리 집까지 뭐 걸어서 몇 분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얼마나 되는지 저평가돼 있는지 초등학교는 있는지 학고는 어떤지 다 보고 사는데 주식 사는 데는 1분이 안 걸린다. 그래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저 정도는. 내가 무슨 회사 사장님만큼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옆에 무슨 초등학교 나간대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럼 내가 내 부동산이 영향이 받는 걸 알죠. 옆에 무슨 GTX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거 취소됐대요. GTX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나 안 들어오고 그냥 취소됐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나 알고 있죠. 내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 거. 근데 내 주식이 뭐에 영향받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 어떤 키워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뭐 그런 거 정도는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저기 펀더멘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테마주랑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 테마주한테는 비중이 많을수록 손절 라인이 중요하다면 펀더멘탈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실적 있는 회사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손절 라인보다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조건. 펀더멘탈을 봤을 때 수익 가치도 있고 자산 가치도 있을 텐데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특허권의 가치라든지 이런 건 원래 잘 안 바뀌어요. 몇 년 지나도 잘 안 바뀝니다. 올해 연초랑 올해 연말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없는데 수익성은 계속 바뀝니다. 수익성. 수익 가치는 바뀌죠. 예를 들어서 수익 변동성이 큰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작으니까 버는 돈이 우상향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꾸준히 점점 성장하는 거지. 근데 뭐 2차 전지라든지 사이클 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쭉 좋아졌다가 쭉 안 좋아졌다가 이러죠. 그러니까 수익 가치 관련해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하려면 어제 얘기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 공개된 자료나 지표가 많은 종목을 해야 돼요. 없으면 그냥 내 또 운명줄을 내 명줄을 딴 사람한테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알아서 해달라고. 내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 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딱 이런 거. 보통
펀더멘탈 있는 종목은 특정 무슨 테마라든지 개별 재료에 별로 영향을 당연히 안 받습니다. 근데 뭐에 많이 받냐면 종합지수랑 업종지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 종목이 내려가면 내 거만 내려가는지, 내가 업종이 들고 있는 내 업종이 2차전지라면 다른 2차전지들은 같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종합지수가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걸 보셔야지 다른 걸 보고 내 종목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뜬금없는 걸 보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내려가는데 종합지수가 빠져서예요. 딱 보니까 업종도 다 같이 내려오는데 업종에 특별한 거 없고 종합지수가 내려오니까 같이 빠지는 것 같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으면 올라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안절부절을 못하지. 얘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거 종합지수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가는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해가지고 안 팔아도 되는데 팔고 사면 안 되는데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종합지수에 대한 뷰가 중요하겠죠. 종합지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어떤 종목이든. 종합지수 뷰가 중요하기는 한데, 항상 긴 텀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항상 수익을 더 많이 냅니다. 왜냐면 항상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시장이 빠지죠? 더 빠진다 그래요. 안 사. 근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과열이어서 안 사.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만 하는 얘기 아니고 책에서도 그러고 유명하신 분들도 그러고, 저도 정확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저는 비관론자 있죠. 아, 이거 너무 오바야, 과열이야, 내려가면 야 금요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뭐 벌써 지금 저점이라고 더 내려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주식으로 돈 번 분을 정말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비관론자는 원래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왜냐면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시장이 하락하는 걸, 야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700이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자꾸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려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없어진 돈이, 실제로 시장이 빠져가지고 없어진 돈보다 항상 많아요. 되게 웃기죠? 하락을 예측하려고 막 안 해도 되는 막 샀다 팔았다 하다가 없어진 돈이 실제로 빠져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날린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아예 증명이 돼 있죠.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예 나오니까, 통계로. 그러니까 비관론자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이라고 해서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관론이라고 해서 항상 돈을 잃는 것도 아니지만 손실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살짝 이제 파보신 분, 깊게 해보신 분은 이 부분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투자자금 규모,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밑으로 내려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례 분석을 살짝 해보는 거예요. 사례 분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딱 알고 가셔야 돼요. 투자 자금의 규모의 막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레버리지가,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이나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나 하다못해 친구한테 빌린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내 돈 아닌 돈이 있겠죠. 그걸 다 합쳐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레버리지가 내 계좌에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불리합니다.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없거나 조금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는 돈이 언젠가는 인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월인데 지금 주식 사서 12월 20일까지 누구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 있잖아요. 잠깐 들어와서 쓰긴 쓸 수 있는데 언젠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인출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그리고 그 시기가 길지 않을수록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좋은 돈으로는 주식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예를 들어 뭐 2년 뒤, 3년 뒤 이런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너무 주식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본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는 경우,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본업이 있는데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거는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런 상태로 하면은 장이 좋고 말고 그 문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가장 내 돈 지키는 중요한 퍼스널리티랑 조건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 주식이 좋은 종목 잡으면 되는 거고, 좋은 종목 잡아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동전 던지기 하듯이 오를 확률 반, 내릴 확률 반 아니냐? 그런 분들은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100% 없습니다. 장이 올라가도 없어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데 계좌에 잔고가 없던지 100%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거는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다면 이렇게 A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비중 자기 계좌에 2차 전지 30%, 반도체 20%, 경기민감주 50%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업종 분산이 이제 3개 정도로 돼 있죠. 업종 3개. 지금 이제 여기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들으시게 되면은 업종별로는 어차피 공부 다 끝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계획이랑 2월 팔고 나면 다음엔 뭘 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계획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업종별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겠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30% 들고 있어요. 그럼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종목이 너무 많죠. 셀 기업만 해도 3개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알박, 동박 다 하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 중에서 뭘 할까요? 나는 공부가 끝나 있죠. 그럼 난 2차 전지에서 대장 뭔지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차 전지에서 나는 A라는 종목, 난 양극재에서 얘가 대장이니까 얘만 할래. 걔 비중 30%, 2차 전지 전체 2차 전지 비중에서 한 종목을 몰빵했어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전혀 아니죠. 난 대장인 거 알잖아요. 얘. 한 종목을 사던 아니면 나는 30%니까 양극재 한 종목 사고 음극재 한 종목 사고 분리막 한 종목에서 10%씩 깔아야지.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다 아니까 라인을 종류별로 깔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민감주 50이요. 공부 다 돼 있겠죠. 그러면은 경기민감주 중에 내가 딱 보니까 조선이랑 철강이랑 건설이 좋아 보여. 그러면 조선, 철강, 건설 나눠가지고 조선에서는 어떤 종목이 선호도 1등인지 나는 조선에서 딱 하나만 사라면 얘 아니면 얘야. 이런 게 있겠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 한두 개, 뭐 철강에서 한두 개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 뭐 건설에서 하나 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모범적인 포트폴리오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획에 있는 거고 내가 다 아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종목에서도 비중이 깔끔하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가 쉽죠. 내가 내 계좌를 보지 않더라도 2차 전지 오늘 내가 비중 한 몇 프로 들고 있고 뭐 몇 프로 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내가 대충 딱 봤더니 오늘 종합지수는 뭐 강보합 한 플러스 0.1, 0.2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고 딱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좀 많네. 경기민감주는 좀 빨간불이 많네. 2차 전지는 대부분 보합이네.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내 계좌 오늘 올라갔다. 당연한 거죠. 나 민감주가 제일 많은데 민감주에 빨간불이 많잖아. 내 종목을 안 봐도 안다니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미 압니다. 내가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갔겠다 계좌. 내 머릿속에 이미 다 세팅 끝나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미.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팔 다 담궜는데 내가 뭐 들고 있는지도 몰라 막. 아니면 내가 막 몰빵했는데 뭐 무슨 이상한 뭐랑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무슨 테마주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샀어. 그런 거 사서 들고 있는 거랑 이거랑 비교가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이기죠. 지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면 A가.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심오한 편으로 가면은 업종을 진짜 너무 많이 이제 파다 보면은 그냥 이제 가면은 얘가 가고 다음은 얘가 갈 거고 진짜 마지막 피날레는 얘가 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종목이 베스트겠구나. 그냥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도 많이 봐서. 공부하면 그냥 기본이 그냥 보여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한 업종마다 한두 시간만 해서 공부해도 이미 다 꿰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2차 전지를 하면서도 다음 타자는 얘, 다음은 얘일 것 같습니다. 다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2차 전지 이 종목 저 종목 얘기하면서 저는 이 두 종목은 할 생각이 없다. 저는 이거 안 살 거예요. 얘는 뺍니다. 라고 얘기했던 2개 종목이 뭐예요? 제 방송을 맨날 보신 분들, 전 2차 전지에서 이 2개 종목은 앞으로 올라가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안 할 거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첫 번째 SK IE 테크놀로지,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이죠. 어때요? 진짜 2개만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2개만 안 갔더라고요. 지난 2달 동안. 다른 거 다 갔는데.
이거는 저도 제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기도 하고 제가 뭐 하도 많이 보니까 아 예구도로는 이거 사이즈 안 나온다. 그림이 아예 안 나온다.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내가 혹시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사례 아까 2차 전지에서 딱 보니까 난 대장이 포케라고 생각했어요. 포케를 샀더니 하필이면 개만 안 가. 그냥 다른 거 다 가는데 미치죠. 그러면은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하나 나눠 놓는 게 무조건 제일 좋아요. 나눠 놓. 예를 들어 2차 전지 양극재도 하나 10%, 음극재 하나 10%, 분리막 하나 10%. 근데 내 생각이 맞잖아요. 그럼 세 개 다 가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려도 세 개 중에 두 개는 갑니다. 그러니까 분산해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야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 반도체 밑으로 받고 경기 민감주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난 이렇게 세팅하는데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보통 저거 2차 전지 이거 몰빵했으면 내가 민감주를 왜 사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몰았어야 되는데 얘 비중 70%였으면 80%였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얘 80 했는데 민감주 올라가잖아요. 답답해서 죽어요. 내가 이게 좋은 것 맞추는 기도 힘든데 뭐가 먼저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뭐가 먼저 가는지까지 맞추는 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다 80 태우는데 얘 올라가면 그냥 멘탈 터져요. 근데 그렇다고 이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것과 예를 들어 얘가 80이면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안 올라가도. 왜? 계획에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처음에 비중이 많이 들어갈 때는 저는 몰빵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몰빵 자주 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지 않지만 저는 몰빵 자주 해요. 몰빵 자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몰빵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조건이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 때부터 난 이 종목 정확히 알고 이 종목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종목을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들고 있을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거 오래 보유할 생각으로 샀으니까, 그러면 그 1년 보유할 자신이 있는 금액인지, 예를 들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큰 돈 들어가서 1년 묶이면 답답해 죽죠 당연히. 나는 내 기준에서 이 종목을 1년 들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한 종목에 몰빵하면 나는 이거는 그냥 안 보고 갈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거에 맞춰서 하면 몰빵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몰빵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한국 BNC처럼 해요. 저거는 뭐 아주 위험하게 해서 드문 사례긴 한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정석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적정 업종을 두세 개로 쪼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세 개로. 업종이 4개, 5개가 넘어가잖아요. 메인 업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업종 비중이 15%씩 6개. 그럼 90%죠, 비중이. 그럼 10% 남은 것도 뭐 테마주 깔짝깔짝 뭐 조금씩 재미로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쪼개져 있어요. 기타 종목입니다. 근데 비중 15%씩 6개가 있죠. 이거는 과도 분산된 거예요. 과도 분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못 봐요, 이거는. 내가 볼 수 있다면 많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못 봐요. 저도 못 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들고 있어도 다 못 봐요. 커버가 다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업종은 보통 한 3개 정도로 쪼개시고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쪼개시고 업종별로는 뭐 어떤 건 얘는 좀 올해 그냥 많이 안 움직이니까 한 20%만 얘는 좀 많이 움직여서 많이 갈 것 같으니까 한 35%? 나머지 다른 업종도 한 35%? 그러면 비중이 이제 나머지 한 10% 정도가 남잖아. 이거는 그냥 재미로 테마주 단타나 해야겠다. 이렇게 구도를 짜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업종마다 아니까 1등, 2등, 대장, 부대장 종목 담아놓고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이게 내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없으니까 3개 중에 하나라도 갈 거 아니에요. 시장이 무슨 박살이 나가지고 몇 년째 밑으로 박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이 저게 3개 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안 갔지 3개 다 밑으로 이제 종합지수가 안 박는데 다 같이 박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 개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이제 가는 구도가 나오니까 딱 저 정도가 세팅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2번에 보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2분
경기민감주 70, 은행 30인분은 이거는 이분은 꼭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한 개 업종이나 특정 종목의 비중이 40%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존버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존버할 생각을. 나는 단순히 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야 차트도 너무 이쁘고 지금 실적 미쳤네 이거 왜 이렇게 저평가야 이거 당장 사야지 하고 70% 샀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 산 거여도 수익도 못 내고 무조건 잘못 산 거고요. 그거는 70을 사놨는데 이분이 좀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처음에 살 때 이거 70을 보면서 이미 계산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난 이 정도 비중이 묶여도 괜찮다. 비중이 묶여서 답답해도 괜찮아. 나는 얘네가 진짜 좋아 보이니까 얘네로 비중을 몰래. 이게 100%여도 상관없다니까요. 100%여도. 계획에 있고 괜찮은 비중이고 감내가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면 계획에 있던 금액이면 근데 대부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개 업종 30, 30, 30 이런 식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 1등, 2등, 3등 1등, 2등, 1등, 2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차를 두고 하나씩 얻어 걸립니다. 하나씩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씩. 근데 저런 포트폴리오를 유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이냐면 그 레버리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의 돈이 많이 섞여 있거나 그러면 답답해서 빨리 나 이거 돈 갚아야 되는데 이거 남의 돈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나 원래 감당할 거 2억인데 대출 지금 3억 껴 있어가지고 5억인데 이거 10%만 내려가도 5천이잖아요. 내 원금이 2억인데 3억이 남의 돈이라 그거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감안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레버리지 감안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기간 정도는 들고 있을 수 있겠다. 종목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게 깔려 있으면서 그거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아무 의미가 없고 잘못된 생각이 ABC를 깔아놨는데 A가 올라가서 A 몰빵할 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시간을 돌릴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A 몰빵했는데 B 올라가면 B 몰빵할 걸 안 하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어렵고 너무 적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알고 사도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로 3개 안에서 종목을 한 업종당 2-3개 정도로 그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들고 가기도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게임주 바이오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내가 잘 아는 걸 하자고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게임주는 뭐 모든 업종을 다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가는 건 안 합니다. 그냥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웬만하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엔터주도 원래 잘 안 하고 엔터주에서는 하이브 하나만 그건 방탄을 보고 했다기보다 플랫폼 보고 한 건데 카카오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엔터 회사들이 작년에 원래 엔터주들이 보통 실적을 뭐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로 벌고 아니면 뭐 굿즈 같은 거 팔아서 벌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공연이랑 음반 판매가 있죠. 음반을 많이 팔거든요. 생각보다 요새 음반 누가 사서 들어하는데 삽니다. 음반에다가 뭐 한정판 해가지고 무슨 사인이랑 같이 뭐 팜플렛 같은 거 팜플렛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뭐 브로마이드 같은 거 해서 주면 또 잘 팔려요. 그게 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만 해도 엔터 회사들이 그 오프라인 막 월드 투어 콘서트 이런 거 하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콘서트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럼 야, 이 실적 작살났겠네 하고 봤더니 실적이 또 좋아요. 엔터주가. 얘네 돈 뭘로 벌었지? 하고 보니까 콘서트는 진짜 못했대. 근데 무슨 메타버스 콘서트를 해가지고 무슨 방방콘을 했다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탄 콘서트 해가지고 아니 집에서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콘서트 하는데 입장권이 막 10만원 받는데 팔린대요. 그게 그 이해가 가세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 종목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음반 매출이 늘었네. 아니 요새 음반 누가 사? 하고 봤더니 아주 이제 광팬이신 분들은 혼자 한정판 무슨 앨범 20장 30장씩 사가지고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 멤버가 4명이면 4명 버전이 따로 다 있대요. 그럼 4장을 다 산대요. 비싸게 주고서도 그걸 수집해가지고 굿즈처럼 모은답니다. 그래서 음반 매출이 또 많이 나왔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무슨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지. 제가 팬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제가 게임하는 게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현상은 알죠. 맨날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와닿지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저게 왜 팔리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모르는 건. 그래서 잘 안 하는 거고. 그리고 D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의 전형입니다, 저게. 보통 4번 이 D 같은 포트폴리오는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은 포트폴리오 자금의 성격 자체가 막 엄청 안전해야 되고 그런 현금도 많고 삼성전자 많은데 카카오로 리스크는 조금 가져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종목 잘 안 사시고 중소형 잡주고 이런 거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보통 퇴직금 같은 걸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렇게 합니다. 퇴직금 같은 거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퇴직금 같은 거. 웬만하면 잃으면 안 되면서 웬만하면 안정성도 좀 있어야 되고 수익도 조금은 웬만하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로 존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퇴직금을 이런 식으로 대형주 중에 한 몇 개 깔고 국민주로 그냥 카카오 같은 거 좀 많이 움직이는 거 하나 섞어놓고 현금 많이 보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에 ABCD 중에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하기 가장 좋은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아니면 A나 C 같은 그림인데 C에서는 게임주는 그냥 제가 예로 들어놓은 거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스스로 잘 이해한 업종 그러면은 기분도 좋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이유 때문에 내가 생각한 가격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수익을 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내가 예측한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꼭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은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나씩 해드리면서 제가 HTS 세팅이라든지 평생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제가 여기서 다 해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방 회원분들이 벌써 우리 방 회원분들만 한 40, 50명 넘었대요. 벌써 우리 회원분들만.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분들도 당연히 뭐 축구 배우시고 그러면 좋지만 다른 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죠.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반값인 44회 이거는 다시 보기 12월 10일까지 가는 12월 10일까지 다시 보기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보기 가능하고요. 라이브로 오셔서 방송 끝나면 오늘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 PPT 파일 같은 거 이제 월요일까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네 이제 꼭 들어오시고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뭐 종목 말고 종목 상담은 끝이 없어가지고 궁금하신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제 쉬려고요. 목캔디를 하나 먹어야겠네. 핸드폰으로 보려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없으니까 인터넷 저기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강좌가 시작되면은 여기 강의 보기란에 이제 생기잖아요. 거기 있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서 매경주권 아카데미. 신청은 뭐 오늘까지 하시는 게 좋죠. 일찍 할수록 좋아요. 어차피 12월 10일까지 다시 보기 되기 때문에 오늘 하셔도 그렇고 다음 주에 하셔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운영자님 지금 계시면 운영자님 1번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이거? 44만원 이거?